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62,000달러 주변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오르내림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6만 달러 위에서 6만 1,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세 모멘텀이 한 번 더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고 돌파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알트코인들도 아주 큰 의미 있는 반등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1시간 차트인데 애쉬크립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아웃이 임박했다.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 안에서 이 통합이 진행 중이고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는 곧 69,000달러 전고점을 경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1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패턴만 잘 완성이 된다면 생각보다 빨리 전고 돌파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것은 기존의 반감기 패턴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이번 강세장은 이전 반감기 강세장과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74,000달러까지 나아가는 게 합리적인 목표가 아니겠어?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강세 페넌트 패턴이 형성된 뒤에 다시 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패턴이 잘 완성된다라면 다음 타깃은 74,000달러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 모멘텀이 완전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까지 흐름을 굉장히 잘 많이 적중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몇 달 정도 우리가 짚어봤었던 이 양반의 어떤 분석 전망들을 보면 얼추 대부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이 74,000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전폭적이어서 이게 지금 뭐 3월 정도에 발생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의아하긴 한데 지금의 어떤 시장 정서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하게 이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쩌면 반감기 전에 요 정도 숫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짙게 지금 현재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이건 지금 주간 차트예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2단계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승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승, 2단계 상승은 포물선형 랠리.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면서 항상 고점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막 2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 포물선형 랠리를 위해서 이제 막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 무브, 이 포물선형 움직임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이건 주간 차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전폭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상단 저항이 지금 20만 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이번 강세장 20만 달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이미 시작됐어. 지금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그때부터 파라볼릭 랠리, 포물선형 랠리를 선보였었는데 지금 돌파했고 심지어 파라볼릭의 어떤 지지세까지 확인되고 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본격적인 랠리다. 2025년까지 얼마? 20만 5천 달러. 예, 되게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 이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점들이 곳곳에서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큰 반등을 해준 뒤에도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굉장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6만 달러 밑으로 빠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폭적인 수준의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4만 달러 후반에서 지금 6만 달러 중반까지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뭐 5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이 훅 하고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 더 구체적으로는 6만 2천 달러 부근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어떤 강세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봐도 지금 상승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죠. 전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뚫어내면 훅 하고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 랠리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69,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3월 이후 상황이 아주 엄청 많이 흥미로워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까지 저희가 이 타임 레벨을 달리해서 차트별로 집어봤는데 어떻게 바라봐도 지금 다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멀스멀 반감기를 앞두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에 대한 정서 전환이 확연하게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연말에 이제 신고점 경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유입이 됐고 다양한 펀더멘털 강화로 인해서 이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이것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반감기 4월 중순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3월 1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의 연구 책임자, 크립토 커런시 연구 책임자예요. 제프리 캔드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말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이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4월 전에 6만 9천 달러 뚫어낼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올해 10만 달러, 내년에 20만 달러 이렇게 되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올해 10만 달러, 내년 20만 달러 이 숫자를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 전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CIO죠. 매트 호건이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빨을 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금 더 전폭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20만 달러면 이게 진짜 완전 난리 대박 나는 건데 굉장히 숫자가 크긴 하죠. 비트코인 수요가 지금 과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공급이 지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공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루에 채굴되는 게 900개 정도인데 에버리지 비트코인 지금 90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이게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지금 에버리지 하루 평균 2800개씩 비트코인 ETF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 충격이 지금 온 거예요. 온 건데 공급 충격 양상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더 강해질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뭐가? 가격 급등.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을 이 업계 직접 관계자잖아요. 지금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물 ETF 상품을 이번에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곳이라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숫자 자체가 좀 크긴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올해 1월 4일 기준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 두 번의 1조 달러 증가가 벌어진 텀을 보니까 이게 100일 만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가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을 막 엄청 찍어낸 데다가 부채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금리가 높으니까 정부의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도 엄청 빡센 상황.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447억 달러가 유입됐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한 해를 맞이하고 있고 국가 부채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신고가를 찍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더 재밌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40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노란색이 OTC 마켓에 있는 비트코인 홀딩스, 비트코인 보유량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40개 남았답니다. 40개. 가격과 지금 완전히 반비례 관계를 보이면서 일단 장외 시장에서 공급 충격이 지금 온 건데 우리가 몇 번 짚어봤듯이 가장 상징적으로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2015년 이후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물량 자체가 역대급 수준으로 낮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 채굴량의 10배씩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OTC 마켓에서도 이런 공급 충격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되게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막상 글래스노트에 이런 데이터를 또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막 큰 숫자 한번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완전 시스템적인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요 차트 보고 요 데이터 보고는 살짝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이제 4%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3월 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유된 비트코인 보유량이 77만 6,464개.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지 7주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아직 기관 투자자들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전체 유통량 1964만 BTC 중에 지금 4%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예를 들어서 401k나 어떤 공무원 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이게 고작 지금 7주 만에 벌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70주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인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안에 어마어마한 1년이 52주잖아요. 한 70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아주 많이 지금 큰 변화가 이미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게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월가의 전통 금융 대기업들이다.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거죠. 지금 GBTC의 점유율도 3.2%에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9개 현물 ETF에서는 신규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신규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신규 자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어떤 증감 속도 역시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최근 블랙록이 기관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비공개로 열었다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라라는 권고. 와, 이거 팩트면은 엄청 난리 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요리 보나 조리 보나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들이 전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 개가 다 그래요. 지금 뭘 보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이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1월 11일 이후 7주 만에 지금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량은 16만 2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19만 개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게 진짜 이 100만 달러 운용 자산 100억 달러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 ETF 3,400개 중에 100억 달러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ETF가 15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굉장히 낡은 ETF들이라는 거죠. 금 ETF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블랙록이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플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전폭적이어서 약간 이건 진짜 이제 놀랍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숫자로 데이터로서 지금 등장해버렸다.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언제 올 것인가?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는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상위 50개 알트코인이 상위 50개 알트코인 가운데 75%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때 알트 시즌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기준점은 이제 75가 되는 거고, 얼추 지금 75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 뭐 여기저기서 지금 꿈틀꿈틀 펌핑 나오고 있어가지고 알트 시즌의 어떤 초입 양상으로도 우리가 체감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K33 리서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민코인들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코인들이 강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초기 시그널이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따라잡기 시작한 2020년 말 상황과 비슷하다. 그리고 2021년 초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K33 리서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반드시 알트코인으로 유입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 알트 시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조금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동안 알트코인들로 유입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장세를 펼치고, 그렇게 알트 시즌이 막 펌펌펌펌 하면서 본격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이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반드시 알트코인으로 유입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K33 리서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점을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있는 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비트코인이 조정, 횡보하는 동안 자금 유입이 알트로 이어지면서 알트 펌핑 순환매가 이루어졌던 알트 시즌의 양상이 그대로 패턴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알트 시즌 타이밍 노려봐야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알트 시즌은 이제 좀 들어가 볼까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진입했던 알트 코인들에 대한 시세 차익, 시세 상승을 이제 만끽하는 지금 국면인 거지, 지금 뭐 하나 잡아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 K33 리서치도 딱 알트 시즌 타이밍 맞추는 것은 위험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제 알트들이 조정을 받게 될 때, 뭐 그때는 모르겠고, 그때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타이밍은 기존에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건전한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건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 수익률 중간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징후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500달러가 핵심적인 컨펌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3,500달러 돌파 지지를 잘 받아주면은 알트 시즌으로 진입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번 짚어봤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3,500달러 저항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잘 뚫어줄지가 관전 포인트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 돌파하면 알트 시즌 컨펌 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플, XRP, 우리의 XRP가 드디어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0.6달러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0.6달러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구간을 뚫어냈고 단기간에 그래도 급등세를 펼쳐줬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본격적인 반등 랠리의 시작점이 될 것인가,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1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W 패턴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W 패턴이라는 게 이제 더블 바텀 패턴인 거잖아요. 이중 바닥을 잘 확인했기 때문에 1.3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금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추 이 사람이 항상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마 작년 3월 상황부터 꾸준하게 이슈 팔로잉을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1.3달러라는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잭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에서 이 상단 저항 돌파가 결국에는 성공했다. 이 상단 저항 돌파의 지금 가격이 0.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0.61달러를 지금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가격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돌파했고, 여기서 주간 차트를 통해서 한 주나 두 주, 뭐 세 주,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를 돌파 이후 상황으로 지지까지 확인을 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패턴적으로는 3달러 돌파 가능성, 3달러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전고 돌파를 해낸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2018년 이후부터 6년 동안 만들어진 거대한 삼각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잘 완성만 되면 주간 차트 기준으로 엄청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잭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RSI 같은 경우에도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삐쭉하고 올라선 상황,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 재밌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이 장기 가격 채널을 보면 몇 달 동안 XRP가 잘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3달러에서 39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 채널을 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급등밖에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말 묻지마 강세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XRP에 대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강세 전망을 하는 인물인데, 우리가 참 바라는 숫자죠. 개인적으로는 39달러까지는 뭐 이번 강세장에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10달러에서 한 30달러 정도만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채널 목표 가격으로는 10달러 돌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꼭 현실화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월간 차트의 채널 트렌드를 또 보고 있으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기대감이 느껴지는 건 정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